그날의 녹화장은 익숙한 예능의 리듬으로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듯 웃음이 먼저 흐르고 박수가 자동으로 따라붙고 MC의 멘트가 장면을 정리해주고 카메라는 다음 순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겠지요. 그런데 그날은 그 익숙함이 스스로 멈춰 섰습니다. 누가 컷을 외친 것도 아니고 누가 분위기를 끊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왔고 그 목소리가 들어오자마자 모두가 동시에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아, 오늘은 잘했다로 끝나는 날이 아니구나. 오늘은 기준이 바뀌었다고 기록될 날이구나. 무대 위에 선 이수연님은 화려한 장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한 번에 들썩이게 만드는 과한 제스처도 없었고 기술을 과시하려는 힘도 빼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담담함이 더 위험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을 더 깊이 만지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걸음은 느리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느려졌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약 1000명의 관객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줄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기침 소리 하나도 크게 들릴 정도로 공간 전체가 야은 얼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는 불안이 아니라 본능적인 경외였습니다. 모두가 느낀 겁니다. 지금부터는 박수도 함부로 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마음이 먼저 듣는다. 신곡의 첫 소절이 올라오는 순간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오늘 누가 잘할까 였던 분위기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연님의 노래는 관객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흔히 무대는 사람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감동을 만듭니다. 고음을 높여 올리고 박자를 쪼개고 힘을 몰아붙이며 결국 끝에서 폭발시키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그날의 감동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더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숨겨놓고 살던 기억의 바닥까지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사람은 기쁘면 웃고 놀라면 소리치지만 깊이 찔리면 말을 잃습니다. 그날 객석이 말없이 굳어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무대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렌즈가 본능적으로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무대 위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무대 위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객석을 타고 흐르다가 그 감정을 대표하는 자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MC석, 신동엽님. 수많은 스타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보고 수많은 명장면과 방송사고를 견딘 사람, 예능이라는 장르의 중심을 잡아온 사람. 흔히들 말합니다. 그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진행자는 감정을 관리해야 하고 MC가 무너지면 방송이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는 늘 중심을 잡는다고. 그런데 그날 그 중심이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눈가에 맺힌 물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써 웃어 넘기지도 않았고 고개를 돌려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그 눈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이 왜 충격이냐고요? 신동엽님이 우는 건 단지 한 사람의 감정이 터진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대중의 감정이 대표를 통해 터진 사건입니다. 객석 1000명이 느낀 무게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의 눈물로 압축되어 밖으로 나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움직였고 그 움직임이 가장 단단한 얼굴로 버티던 MC의 눈물로 증명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항복합니다. 연출 아니야 라는 의심이 사라집니다. 각본 아니야 라는 방어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예능 MC의 눈물은 연출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는 웃음으로 마무리해야 하고 흐름을 관리해야 하고 감정이 넘치면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실패했다는 건 관리 따위로 덮을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진짜였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 같지만 사실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진 소리 없는 폭발이었습니다. 이수연 님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사람을 찔렀을까요? 그날의 목소리에는 매끈함보다 결이 있었고 완벽함보다 진짜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결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잘한다는 말은 기술에 붙고 아프다는 말은 진심에 붙습니다. 이수연 님은 고음으로 관객을 들어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소리의 결로 관객의 마음을 내려가게 했습니다. 상처의 바닥으로, 인내의 끝으로, 기다림이 길게 늘어진 복도로. 그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관객은 말을 잃고, 숨을 잃고, 결국 방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훌쩍임이 객석 곳곳에서 나왔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늘었고, 손등으로 눈을 훔치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살아오며 한 번쯤 삼켜야 했던 순간들이 목소리 한 줄에 끌려 올라온 것입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박수가 즉시 터져야 합니다. 박수는 예능의 자동 장치입니다. 끝나면 치고, 잘하면 더 크게 치고, 감동이면 환호를 섞고, 그렇게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자동이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2초, 3초, 체감상 더 길게 느껴졌을 그 시간. 그 정적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관객 1000명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 방금 들은 것을 노래로만 처리할 수 없어서 정신이 따라가느라 멈춰 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둑처럼 박수가 터졌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밀려오는 박수. 무대 위로 파도처럼 몰려드는 박수. 그제야 스튜디오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신동엽 님이 마이크를 들었을 때도 바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는 원래 말이 빠릅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날 그는 문장 하나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건 방송인이 단어를 고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 감정을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온 한마디. 조영수가 옳았다. 짧고 단순한 말인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을까요? 칭찬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책임을 지는 이름, 냉정하다는 말로 설명되던 제작자의 이름이 관객의 눈물과 정적과 박수로 증명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된다가 아니라 기사람은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으로 가수를 평가해 왔는가? 화제성이었는가? 조회수였는가? 팬덤의 규모였는가? 안전한 편집과 익숙한 서사였는가? 아니면 정말로 목소리였는가? 이수연 님의 무대는 그 질문을 사람들의 가슴에 직접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엽 님의 눈물은 그 질문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웃음으로 넘길 수 없는 눈물, 연출로 포장할 수 없는 순간, 억지로 만든 명장면이 아니라 어쩌다 터져버린 진심의 폭발.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진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수연 님을 더 이상 참가자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변수라고 하고 누군가는 이미 가왕 후보라고 말합니다. 너무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정적을 본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박수가 늦게 터진 이유를 몸으로 느낀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신동엽 님의 눈물이 가진 무게를 본 사람이라면 쉽게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진짜는 늘 이런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예고도 없이, 변명도 없이 조용히 들어와서 모두의 눈물로 증명해 버립니다.